그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 노인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턱시도 고양이 한 마리가 벼락처럼 튀어나와 노인의 다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이 방향을 틀 때마다 고양이는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은행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사람을 막아서는 순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찰나였다는 사실을요. 2022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지역 은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셔터가 올라가기 10분 전이면 어디선가 나타난 턱시도 무늬의 고양이 한 마리가 계단 위 같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했네. 누구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다들 은근히 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료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고 추운 날이면 종이박스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떤 사람이 겁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오면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존재처럼 돌변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전력으로 달려들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직원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72살의 박노인은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인 채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은행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르신 명의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어르신도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은행 직원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 용돈이나 쥐어주는 낙으로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말과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창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노인이 놀라 옆으로 비켜서자 고양이는 다시 그 방향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노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양이는 집요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급기야 자동문 앞에 들어누워 문이 닫히지 않게 만들었고 경보음이 울리며 경비원과 직원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양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입 창구 직원 이수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쥔 휴대전화에서는 계속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잠시 통화를 끊으시고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전화라서. 어르신, 죄송하지만 요즘 이런 전화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박노인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메모지 한 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신 상대방을 잠시만 의심해보세요. 그 순간 박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곧바로 박노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마디 확인 끝에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검찰도 수사관도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모은 돈을 낯선 사람에게 넘겨줄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송금 직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가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던 고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는 짐승이 어떻게 그토록 절박하게 자신을 막아섰을까? 그 의문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겁에 질려서 뛰어오는 사람만 보면 저렇게 막아서더라고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때
몇 년째 은행 청소를 도맡아 온 김 여사가 대걸레를 세워두고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5년 전 폭설이 쏟아지던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출근길에 은행 앞 도로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들 힐끗 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근하던 직원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그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자신의 차 시동을 걸어 눈길을 뚫고 근처 동물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은행 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다들 조금씩 마음을 보탰습니다. 고양이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얼마 후 다시 은행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고양이도 어디론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째 은행 앞을 자신의 자리로 삼고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양이는 참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직원들이 다급히 고객을 말리던 순간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하던 장면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던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고양이는 사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얼굴, 울먹이는 목소리, 쫓기듯 서두르는 걸음걸이만큼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눈밭에서 죽어가던 순간 자신에게 다가와 준 손길과 닮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질린 존재를 보면 예전에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던지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계단 위,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노인은 종종 은행에 들러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거리를 두던 고양이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계단 한쪽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고양이 앞에 조용히 이동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이제는 밖에서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고양이는 잠시 박노인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이동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 계단 위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은행이 예전보다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람은 없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랄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 아침을 지켜주었는지를요. 몇 해 동안 계단 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몸을 던져 막아섰던 그 습관이 사실은 오래전 자신을 살려준 손길에 대한 말 없는 보답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그 고양이는 따뜻한 창가에서 볕을 쬐며 잠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막아설 필요도, 추운 계단 위에서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고양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은행 앞을